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제 수학 영역 라이브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세상의 빛이 돼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개헌 끝판왕 정종영입니다. 네, 끝판왕. 네. 남다른 치밀함과 열정, 치열한 수학의 남철입니다. 네. 와,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는데 저희도 오늘 하루 종일 EBS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제가 그 새벽 6시 그죠? 였죠? 이 건물에 창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해 뜨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그리고 또 하필 오늘 날씨가 지금 비가 지금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도 너무 아침 일찍 와서 좀 피곤한 상태이고, 그리고 또 비도 오고, 약간 그런 좀 꿀꿀한 기분? 이게 그렇죠. 오늘 이제 수학의 총평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험 치고 나온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희도 시험지를 아까 2시 반쯤에 또 생방송을 하다가 이제 잠깐 보니까 오늘 시험들이 전반적으로 이 포장지가 너무 학생들이 좀 겁먹을 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드네요. 또 이제 그 아무래도 2교시다 보니까 1교시 국어도 만만치 않았잖아요. 그쵸. 그죠? 그래서 더 학생들이 2교시 수학에 대해서 좀 힘들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능 시험장에서 정말 그 긴장감이라는 게 사실 감독관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하루 종일 집중을 한다는 거 사실 그것만큼 또 고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바로 또 라이브를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먼저 박수를 보내면서 자, 오늘 시험 관련해서 또 이야기들 또 차근차근 한 번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우리 정정윤 선생님, 네, 풀커리 해달라는 학생들이, 네, 네. EBS 선생님들이야 모두 다 한마음 한뜻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가 또 열심히 또 밭을 일구어내면 또 다른 선택 과목 선생님들도 쿼리들도 좋은 것들 많이 있으니까 네. 우리 사랑합니다. 소통왕이 되고 싶네요. 네. 자, 그럼 우리 아무래도 오늘 시험 과목별로 우리 어땠는지 총평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 수학 1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아마 9월 모의평가 때랑은 그래도 조금 학생들의 온도차는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마 4점짜리 문항으로 들어오면서 처음에 그래도 한두 문항 정도는 좀 기분 좋게 풀어줘야 되는데 9번부터 약간은 막히지 않았을까. 이 9월 모의평가부터 약간 시그널은 있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중요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이야기가 또 수직선 위에서 내분점 이야기인데 로그에서 좌표가 하나가 주어지니까 표현이 좀 낯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좌표 평면을 다루다가 이제 수직선을 다룬다는 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죠. 이제 평소에 오랜만에 이제 보는 친구들은 그쵸. 아차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9번도 그러한데 10번으로 넘어가면서 또 물체 운동 이야기도 학생들 조금만 포장지가 바뀌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9번, 10번을 그렇게 넘어가야 이제 뒤에 있는 문제들 비로소 볼 수가 있는데 이 수학 1에서는 13번, 15번, 21번 이렇게가 이제 좀 주요 문항이고요. 근데 13번 같은 경우에는 도형 문제. 도형 문제가 발상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퍼즐 풀듯이 또 하나 단계들 넘어가는 게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풀어내기엔 좀 버거울 수 있었을 것 같다. 네. 그래도 다행인 건 역시나 이번에 체감 연계율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이 15번, 21번 같은 경우에 이제 연계 문항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연계 교재 잘 준비한 친구였으면 15번에서 누구나 예상하고 있었던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 역으로 추적하는 문항.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 만나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또 경우의 수가 또 여러 가지 뻗어나가는 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1번은 발상만 해오면 계산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게 아마 이번 공통 과목에서 좀 그런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포장지가 상당히 화려해서 이 포장지를 벗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지만 막상 벗기고 나면 계산은 몇 줄 안 됩니다. 그래서 15번, 21번 그렇게 넘어가고 나면 이제 21번 이 수학2에서도 이 12번, 14번, 20번, 22번 이런 문항들이 좀 어려웠죠. 12번 같은 경우에는 설마 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그래프를 그리고 계산하라고 이 그래프를 좀 대충 그린 친구들이 저 12번에서 계산이 많이 좀 시간이 걸렸을 것 같고요. 이 14번 같은 경우에도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 개수 세는 거. 사실 꽤 많이 연습했던 유형일 거거든요. 근데 이 교점의 개수를 세고 나서 또 부정방정식의 형태를 풀어내는 것에서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고 20번 이 문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 계산을 하려고 덤벼들면 굉장히 복잡해서 접선을 구한 친구들, X절편 구한 친구도 힘들었을 텐데 사실 닮은 비만 깔끔하게 사용하면 뭐 이 문제도 세 줄 넘어가지 않죠. 22번 같은 경우에도 이 그래프만 그려내면 문제 맛깔납니다. 이것도 한 세 줄이면 끝이 나죠. 네. 근데 지금 사실은 맛깔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결론을 알고 그렇죠. 문제를 정말 깔끔하게 정말 좋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보이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이제 댓글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아까 김별화님이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네, 어려웠어요라는 그 말이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뭐 세 줄이다 네 줄이다라고도 맞아요. 보여지지만 실제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능 시험장에서는 긴장감이라는 게 사실 제 실력을 뭐 80%도 발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 순간에 특히나 국어 영역에서 조금 힘들었던 친구들이 2교시에 들어섰는데 이런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뭐 연계 교재에서 연계 문항이 많이 나온 것, 뭐 그런 것에서 조금 그래도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들고요. 해석하는 것 자체가 워낙에 9월 모의평가보다는 훨씬 좀 더 어려웠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서 또 문제들 좀 살펴볼까요? 네. 활용과 통계도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활용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9월 모의평가는 별로 온도차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모의평가처럼 비슷한 형태로 출제가 되었는데 정말 꼭 나올 것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중복조합, 정규분포 이야기, 근데 여기에서 연계 2개. 근데 29번, 30번이에요. 그렇죠. 뒤에서 소개도 해드리겠지만 모양 자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내용적인 측면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냥 표현적인 걸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와 이건 나 풀어봤던 문제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주요했던 것 같고요. 또 30번에 지금 별이 하나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도 이 뒤에서 제가 이제 미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미적분 기하하고 확률 같은 게 약간의 온도차는 있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어서 그럼 미적분으로 한번 볼게요. 네, 28번의 별이 2개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30번의 별이 하나예요. 28번과 30번이 어려운 문제죠. 네, 근데 30번은 그래도 정적분으로 나타내어진 함수 정도만 딱 그 부분만 여러분이 찾아낸다면 변곡점에서의 접선이다 라는 아이디어면은 계산이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그래도 도전해 볼 만한 할 만한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28번이 좀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28번이 그 X좌표에 대한 그 조건 2배의 GT 더하기 HT가 K다. 그 조건을 해석해서 어떻게 K를 찾느냐. 또 정적분이라고 하는 계산을 통해서 또 K 값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28번이 어렵고 30번이 그나마 좀 해볼 만한 이런 구조가 또 기하에서도 또 반복이 됩니다. 확실히 미적분이 9월보다는 어려워진 느낌이었고 네, 맞아요. 객관식 문항에서 이제 28번이 30번보다 체감 난이도가 더 높았다는 것도 사실은 9월에서도 어느 정도 좀 예견되었던 기조였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여기에서 저도 아까 미적분 문제를 풀다가 되게 당황했던 게 27번 문항을 보는데 네. 이게 3점짜리 문항이잖아요. 근데 네,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뒤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가요? 네, 멘트 욕심이 틈만 비면 제가 바로 물어뜯습니다. 네, 맞습니다. 27번이요. 3점짜리인데 쉽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EBS 수능 특강 문제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맞아 연계다. 네. 이제 뒤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때 가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연계 문항들이 그냥 그 문항을 맞춰내는 것 때문에 중요하다기보다 사실 그 연계된 문항들이 익숙한 것들을 좀 빨리 풀어내고 나면 이제 비연계 문항들에 충분히 시간을 확보한다는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중요하죠. 아까 뭐 확률과 통계에서는 29번, 30번이 연계였다면 이제 미적분에서는 27번, 29번이지만 27번이 갖는 의미가 3점짜리지만 그 중간에 뭔가 위기를 주는 그런 이제 핵심적인 문항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연계가 되었다라는 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지금 혹시 이 라이브 강의를 보는 친구들 중에 이제 고1, 고2 친구들도 있겠죠. 네, 그런 친구들은 야 정말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기본이구나 이런 점을 꼭 여러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어서 기하도 한번 볼게요. 지금 딱 보시면 바뀌지 않는 게 있죠. 그러네요. 네, 30번과 28번입니다. 네. 네, 28번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공간 도형 문제인데 공간 안에 이면각 안에 타원이라고 하는 2차 곡선이 입혀진 문제죠. 그래서 물론 겉보기는 많이 어려워 보여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지를 잘 벗겨내면 사실 풀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사실 저희가 6월이나 9월에는 기하가 할만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비하면 학생들이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9월에 조금 이제 쉽게 나왔던 것 때문에 선택 과목을 좀 소홀히 하고 공통 과목으로 많이 이제 힘을 쏟았던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 댓글 중에서도 네. 공통 과목이 어땠나요? 라고 네. 물어본 친구가 있네요. 네, 네. 어떠셨어요, 공통 과목? 공통 과목은 그래도 좀 시간이 물론 이제 어려운 친구들한테 어려웠겠지만 좀 시간적인 부분을 좀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번 시험이 사실 굉장히 잘 변별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가르는 문항들이 좀 어느 정도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사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96점, 100점 받는 이런 좀 어나더 레벨 이런 친구들은 뭐 어떤 시험이든 잘 헤쳐나갔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죠. 한 92점부터 한 70점대까지 친구들에게는 사실 9월보다 훨씬 더 어렵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무래도 9월 모의평가 때 이 등급을 굉장히 잘 나뉘어졌지만 이게 만점자가 많다는 게 사실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아까 지금 댓글에서 한 친구가 EBS 봉투 모의고사를 열심히 풀어서 수학 점수 많이 올랐어요. 우리 송별섭님 감사합니다. 유유. 뿌듯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사실 저 봉투 모의고사를 푸는데요, 퀄리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분명히 그거 가지고 이제 근데 봉투 모의고사를 풀면서 성적이 오른 친구가 있고 안 오른 친구가 있는데 정말 실전처럼 평소에 긴장감 자체를 훈련한 친구들이 아마 이번에 좀 득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좀 정말 중요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예비 수험생들한테 또 해줄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모의고사 연습을 할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연습은 실전처럼. 그렇죠. 실전은 연습처럼. 맞습니다. 다 아시네요. 같은 선생님한테 배운. 네. 자, 여기까지 이제 기하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각 과목별로 연계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계 문항들 공통 과목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이 공통 과목에서 객관식 15번이라고 하면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항이죠. 근데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항이 15번으로 꽤 여러 번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문항들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되어 있을 텐데 그 연계 교재에서도 충분히 많이 연습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모든 수학 선생님들이 이런 유형들을 계속 강조는 해왔을 겁니다. 이 뒤에 있는 항을 보고 앞에 있는 항으로 이렇게 역추적해 나가는 상황들이죠. 아마 이 수능 완성에서 보이는 형태와 이번 15번의 형태가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얘들이 어차피 자연수밖에 안 나오니까 둘의 합이 3인 경우가 1 더하기 2 아니면 2 더하기 1 이 두 가지 경우로부터 쭉쭉 뻗어나가는데 다만 이번 수능 시험 15번 같은 경우에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전부 다 나열을 하고 사실 더해내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객관식이니까 내가 혹시라도 하나 빠뜨리더라도 복이 없으면 다시 한번 잘 추적해 나가면 그래도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유형 자체가 낯설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연계 문항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고난도 문항이죠. 네. 이 21번 문항인데 이게 수능 완성에 있는 문항입니다. 근데 이게 구간의 길이도 똑같고요. 이게 t-1, t 플러스 1이고 저희 t부터 t 플러스 2까지니까 네. 이 구간의 길이가 똑같은데 그 구간을 옮겨가면서 가장 높이 있는 점이랑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을 찾는 것들은 사실은 이 곡선이 서로 다른 애들 높이가 똑같은 순간들을 찾는 포인트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계들만 잘 찾아내면 사실 계산 과정이 굉장히 깔끔했던 문제라 아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연계 교재를 풀었던 친구들이라면 반드시 21번 맞춰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선택 과목으로 가볼까요? 선택 과목에서 확률과 통계. 확률과 통계는 29번, 30번 두 개나 연계 문항이거든요. 네. 근데 29번 굉장히 전형적인 중복조합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 등호를 포함한 부등식에서 이 경우를 나누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내는데 이 중복조합의 수를 적용하는 게 거의 흡사한 형태로 이제 29번이 출제가 되었고 사실 확률과 통계에서는 30번이 제일 어려웠죠. 네. 근데 정규분포 곡선에서 제일 중요한 것 대칭성이잖아요. 대칭성. 그래서 이 종 모양의 좌우 대칭 곡선이 이 가운데서 함수값이 이제 최대가 되니까 이 그 대칭성을 생각하면서 저 특정한 상수 A 값을 구해주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 이게 수능 완성 형태였고 여기 이번 수능에서 30번 같은 경우에도 이 확률이 최대가 되는 순간 찾는 거 당연히 이제 대칭성만 이해를 하면 깔끔하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규분포 곡선에서 대칭성 누구나 강조했던 이야기들 연계 교재에서 그대로 연계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네요. 네. 자, 확률 같은 게 확실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9번, 30번에 연계된 부분이 참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미적분은요, 제가 29번을 가지고 오지 않고 27번을 가지고 왔어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3점짜리죠, 여러분. 비교해 보실래요? 딱 보시면 이게 아마 이 수능 특강 문제를 안 풀어본 친구라면 이 27번을 보는 순간 당황했을 겁니다. 음함수의 미분법, 합성함수의 미분법. 자, 이 음함수의 미분법과 합성함수의 미분법의 핵심은 변수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기존에 과거 이제 6모나 9모의 어떤 기출문제 형태에 비슷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게 3점짜리 포지션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살짝 좀 생각이 필요한 문항이었다. 그런데 수능 특강은 보세요. 거의 똑같죠. 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함수만 살짝 바뀌 거의 뭐 똑같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수능 특강 이게 레벨 3 1번입니다. 보다시피. 레벨 3 1번을 적어도 2번 정도 연습한 친구라면 3점짜리지만 당황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아까 처음 지적하신 대로. 그렇죠. 이게 3점짜리 문항으로 나온 게 사실 연계 교재를 풀어보지 않은 친구한테는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 뒤에 있는 4점짜리 문항도 28번이 꽤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27, 28 이렇게 두 문항을 풀어가면서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이 이번에 확실히 좀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기하인데요. 네, 기하 29번입니다. 자, 왼쪽 오른쪽 한번 비교해 볼까요? 쌍곡선 문제예요. 쌍곡선 문제인데, 자, 가만히 잘 보세요. 자, 6글자가 똑같아요. 6글자.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맞습니다. 워딩이 똑같네요. 네. 쌍곡선에서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그걸 묻는 이 4점짜리 수능, 이번 수능 29번이었거든요. 자, 수능 완성 문제 보세요. 역시 삼각형 PF'F는 둘레 길이가 12인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런 부분들, 이런 조건 부분들이 학생들이 이제 2차 곡선을 해석함에 있어서 뭔가 이제 공통적인 요소다. 즉, 가면 갈수록 계속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EBS 강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이제는 좀 연계가 그쵸. 눈에 더 많이 보인다. 이런 걸 학생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저희 학생들 가르칠 때도 그냥 학생들이 한 9월 달까지만 해도 제 강의를 별로 안 보더라고요. 근데 약간 속상하지만 한 번도 표현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너 왜 내 거 안 봐? 이 말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9월까지는 제 강의를 안 보던 친구들이 9월 모의평가가 딱 지나는 시점부터 연계 강좌, 연계 교재 공부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때 그 친구들이 꼼꼼하게 잘했다면 분명히 오늘 수능 치고 나서 그때 내가 연계 교재 공부한 거 정말 잘했어 스스로한테 칭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계 교재 너무 중요해진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는 연계 문항이라고 말하기 조금 민망한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확실히 연계되고 있다는 게 체감이 되네요. 지금 이제 댓글들이 계속 이제 올라오는데 어려웠어요라는 말이 계속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예. 사실 어려웠다고 느낀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이게 예방 접종 주사를 좀 세게 맞은 경우에는 또 다음번에 견딜 만한데 지난 9월이랑은 그래도 학생들이 느낀 체감 난이도는 차이가 상당히 크지 않나. 9월 달에서 그래도 이 변별력을 최상위권에서 갖지 못했던 그 일부의 아쉬움이 사실 작년 2023학년도 수능이랑 이번 9월 모의평가랑 이 둘이 좀 어느 정도 잘 조합된 형태로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 그 말씀이 딱 그 총평의 딱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사실 그걸 느끼긴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니님이 기하 29번 풀 때 연계됐구나 딱 느꼈어요. 뿌듯하다. 근데 조금 늦게 29번 풀 때면 조금 늦게 깨달은 거 아닌가요? 아까 앞쪽에서 바로 연계 딱 늦게 보는 거 몇 개 더 있었을 텐데. 근데 그걸 다 기억하면서 하기는 쉽진 않은 것 같고요. 네. 지금 분위기가 대부분 좀 우울한 것 같아서 마음이 저도 아픕니다. 어떡하지? 아니 그래도 이번에 이제 수능을 치러내고 나니까 예전 같으면 수능 수학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능 수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저희가 뭐 아침에도 제가 또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개념이죠. 이게 첫걸음이죠. 이 개념을 학생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 개념을 어떤 그 수학적 공식을 익히고 그 공식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것 이전에 공식을 익히는 것만이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공식이 나오기까지의 배경, 과정, 흐름,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수학에 관련된 개념도 좀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수능 수학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 직접적으로 제일 연관인 건 연계 교재랑 기출 이게 제일 큰 두 축이잖아요. 연계 교재도 공부하고 기출도 공부하고 사실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렇게 공부는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레아 친구도 마음이 아픕니다. 확실히 연계된 것 같다고 생각은 했는데 사실 연계를 느낄 정도면 열심히 하긴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막상 풀지는 못해서 아쉬워요. 마음이 아픈데 이게 연계 교재를 풀 때에도 사실 이 문제는 내가 반드시 맞힌다는 생각으로 사실 2번, 3번 계속 봐야지 이게 한 번 보고 틀린 걸 다음에 맞출 수는 없잖아요, 원래. 그렇죠. 예, 그 반복도 물론 중요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좀 첨언을 드리자면 그 연계 문제, 그러니까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문제를 풀다 보면 뭔가 이제 과거의 기출 문제에서 어떤 요소들이 종합됐다라는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그 기출 문제하고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하고 이전의 문제일지라도 좀 이렇게 쌍둥이 문제처럼 엮어서 좀 공부를 한다면 그렇죠. 네. 그럼 어느 정도 여기서의 연계 포인트는 뭔지 이런 것들이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능을 마주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정말 많은 새로운 문제집들을 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여러 권의 문제집을 푼다고 해서 수학 실력이 오른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차라리 한 권의 책을 모르는 것이 없을 때까지 두 번, 세 번 계속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그 연계 교재라면 두 번, 세 번, 여러 번 풀었어야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번 시험도 풀고 나니까 확실히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이렇게 툭툭 묻어 있는 문제들이 좀 보여요. 그렇죠. 지금 별별별별 남자님께서 내년에 수능인데 이번 수능을 보고 앞으로 볼 친구가 알아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그쵸. 고1 수학이 일단은 기본이다. 그렇죠. 고1 수학을 그 고1 과정에서 뭔가 좀 지엽적인 형태를 묻는 어떤 고난이도의 어떤 스킬을 묻는 그런 문제풀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1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개념들, 그 개념들을 쭉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토리텔링을 쭉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면은 우리 고3 수능 범위 안에서든 충분히 간접 출제되는 그런 부분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수능에 필요한 수학만을 사실 정리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필요할 때마다 또 찾아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잘 모르고 놓쳤던 부분들이 있으면 이게 보통 단권화라고 하죠. 내가 수능 시험장까지 들고 갈 단 하나의 노트. 1학년 때 필요한 내용들 혹시 도형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 이런 것들 좀 잘 정리하셔가지고 사실 그런 것들 계속 가까이 두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많이 읽으면서 익숙해지는 것.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 나오는 문항들 중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처럼 툭툭 들어가 있는 이런 문제들은 사실 너무나 귀한 문제니까 그런 문제들을 계속 곱씹으면서 여러분 것을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준별님이 미적분 28번까지는 잘 풀렸다고 생각했는데 29번 보니까 숨이 막혔네요. 야, 이게 28번이 사실 좀 더 어려웠거든요. 수학을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네. 아무래도 좀 어려운 문제라는 고비를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집중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29번이 그 계산이 필요한 문제이지 어렵게 뭔가를 물어보는 건다기보다 그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그 절대값을 잘 생각해서 공비의 범위라든지 이런 그 고려를 통해서 계산을 통해서 좀 이겨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안타깝습니다. 지금 사실 한 저 시점까지 가면은 이게 수능 수학 시간 동안에 온전히 다 집중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집중력이 좀 떨어질 만도 하고 사실 그리고 28번까지 이제 어려운 문항들을 잘 넘어오면서 뒤쪽에 이제 남은 문제에서 시간이 좀 부족해서 또 쫓기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우리 지금 내년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개념 공부부터 해갖고 쭉 결국 이제 내년 수능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또 커리큘럼을 가야 될지 그리고 수능 개념 이후에는 우리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저희가 지금 딱 수능 개념 이제 열심히 찍고 있는 시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수능 개념에서도 여러 분 선생님들이 또 과목을 강의를 하시니까 사실 저는 이번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서 아쉬웠던 것도 사실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보고 있는 게 온전히 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이 트리플 악셀을 하는 걸 100번 본다고 해서 내가 흉내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비유가. 기가 막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 있는 걸 내가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복습, 내가 혼자 공부하는 것, 정리하는 것,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수능 개념 여러분 선생님 강의들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선 한 강씩 들어보고 자기한테 잘 맞는 스타일의 선생님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설명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 좀 문항 수준 같은 것들을 고려하셔서 선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 강의에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수능 개념 책을 썼고 수능 개념 강의가 아마 12월 초에 오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EBS 강의를 활용하면서 동시에 저는 이제 이랬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교과서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과서 리딩을 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수준에 따라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해력이 정말 충분해. 그러니까 어떤 그 미적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개념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교과서 리딩을 통해 어느 정도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교과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수능 개념 교재와 수능 개념 강의를 듣는 게 맞겠지만 맞죠. 또 이제 학생에 따라 또 다르잖아요. 근데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하는 친구들은 순서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죠. 그쵸. 수능 개념 교재를 통해서 또 선생님들의 강의를 다 듣고 나서 복습용으로 교과서를 한번 좀 편안하게 꼼꼼하게 좀 정독을 해보는 그런 방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기출에 약간 정신이 나간 것처럼 기출에 엄청 몰입하고 있을 때도 사실 최상위권 친구들 중에 일부나
사실 저희 같이 강의를 하고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늘 곁에 교과서를 두고 보거든요. 사실 교과서가 책상에 막 이런저런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들이 꽂혀 있지 않은 수학 선생님은 없어요. 이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저 교과서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정말 이런 것들 많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로 설명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별유님이 수학이 진짜 개념과 문제풀이 사이의 간극이 느껴진다. 예, 더 열심히 하겠다고 느껴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잖아요. 예, 개념을 아는 것 같은데 문제풀이에 적용이 안 돼요. 당연하죠. 이 개념을 안다고 모두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개념을 모른 채로 계속 문제를 풀이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이게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 사실 틀리면서도 계속 얻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계속 또 반복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개념 아는 것과 문제 적용하는 것 사실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개념 공부 잘 해두고 나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연습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내가 좀 적용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 그럼 그런 형태들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지금 또 한 친구가 후배들을 위해서 또 남겨준 것 같은데 고1, 고2 학생들 지금 수시를 많이 챙겨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수능 정시 이 자체가 결국은 수시하고 네, 학교 내신과도 또 직결되는 게 또 수학이잖아요. 이 학교에서 보다 보면 이 고등학교 한 3학년 1학기 아니면 빠른 친구들이 2학년 2학기부터 이게 내신에서 내가 희망하는 대학과 이 딱 격차를 좁힐 수 없다는 걸 느끼는 순간 도피성으로 정시 파이터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번 수학에서도 느꼈다시피 이게 정시 수학 공부와 이 내신 수학 공부와 다른 게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1학년 때 수학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 뭐 기출만 아무리 푼다고 해도 앞으로 기출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학교 수업 정말 열심히 들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아, 저희가 이제 끝없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종영쌤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네. 저도 사실 수능을 실력만큼 못 본 경우라 수능 시험장에서 치고 나왔는데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근데 그날의 그 감정이 사실은 몇 년을 갔던 것 같아요. 헤어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결과가 어떠하는 입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정말 가슴 쫙 펴고 당당하게 그렇게 내일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그렇죠. 네, 지나고 보면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 결과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아마 선생님 두 분이 왜 옷을 저렇게 입고 왔지? 예,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아까 거예요. 댓글에서 뭐 네. 상가집에 온것 같다 아니야. 네,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 남요원과 제가 네. 또 이제 특별히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한 게 있죠, 마지막에. 네, 맞습니다. 네, 빰빰. 자, 네, 이게 뭔가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힘들었던 모든 것 그리고 잊고 싶은 모든 것들 여기에 다 담아서 저희가 깨끗하게 기억을 지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적분 28번, 30번, 자 들어가. 야, 기아 30번, 28번 다 들어가. 네. 수학 시간에 다리 떨던 그 녀석도 넣고 영어 듣기 할 때 기침하던 그 녀석도 넣고 네. 시험 잘 쳤다고 자랑하던 친구들도 넣고 오늘 속상했던 마음들 여기에 전부 다 담아주시면 깨끗하게 지워드리겠습니다. 지워드리겠습니다. 자, 지워드려 볼까요? 네. 찡. 여러분의 기억이 지워졌습니다. 지워졌어요. 자, 이렇게 오늘 힘들었던 것들 전부 다 여기에 내려놓고 내일은 웃으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더 행복한 내일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고요. 저희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죠. 네, 자, 수고했어. 우리 모두 안녕. 안녕.